핫한 IT 이슈 살펴보는 이슈다 시간입니다. 어제 오전이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군사작전을 선포하면서 결국 침공이 시작됐습니다. 이로 인해 아시아 주요 증시가 추락하고 유가가 급상승하는 등 원자재 시장이 들썩거렸는데요. 가상자산 시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도움 말씀 주실 매경닷컴의 김용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 증시가 코스피가 크게 떨어졌고요. 네네. 또 유럽 증시도 간밤에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네. 가상자산 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가상자산 시장이라고 해서 열애는 아닌데요.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 코인 시장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증시 동향과 더불어 코인 시장의 동향에도 관심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날 비트코인은 다른 금융시장과 마찬가지로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장중 가격이 4,340만 원대를 기록하면서 전날 대비 5%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 이어서 이더리움은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무려 전날 대비 약 7% 떨어지는 가격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뿐만이 아니라 역시 다른 코인들도 5%, 10%대의 약세를 면치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코인 같은 경우는 증시나 다른 금융시장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띠어서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동반 하락을 했어요. 이유가 네네. 뭘까요? 네, 말씀처럼 사실 코인은 다른 금융시장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이 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투자 전략이 사실 그만큼 또 다양하지가 않아서 가격 추세가 다를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불러서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자산 가치 보전과 비슷한 부류로 취급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주식시장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 데에는 두 가지 이유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이 금융 자산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큰 악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이 침공을 한 러시아의 주식시장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큰 폭으로 급락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도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이 정도로 큰 영향을 준 악재였기 때문에 당연히 비트코인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흐름이 같이 가는 게 간밤에 나스닥이 3% 넘게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비트코인도 1.8%대 상승세로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흐름이 같이 하고 있는데 흐름 같이 하는 두 번째 네네. 이유는 뭘까요? 네, 말씀처럼 지금 갑자기 또 반등을 했죠. 예. 보면요. 두 번째 이유로는 사실 말씀하신 부분과 맥락이 닿아 있는 부분인데요. 가상자산 시장이 고도화 체계화되면서 주식시장과 매우 닮아가고 있는 점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에서는 다양한 기관 투자자와 이런 연기금과 같은 거래 주체들이 가치 투자, 모멘텀 투자와 같은 이런 다양한 전략에 따라서 주식을 사고 팔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도 제어가 되고 적절한 가격에 거래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가상자산 시장도 지난해 이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에 이어서 시장 규모가 매우 커지면서 다양한 자금이 유입되고 기관들의 참여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참여자들이 시장을 형성하면서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주식시장과 비슷한 면모를 보이게 됐다는 점을 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방향도 주식시장과 비슷해지고 이번에도 그런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코인 시장만이 갖고 있는 특색이 사라진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주식시장과 비슷해진다면 주식에 투자를 하지 좀 불안정한 코인 시장에 투자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맞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렇게 볼 가능성이 꽤 높은데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 코인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의 비중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에 비교해 보면은 극히 미미한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식시장만큼 고도가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또 국경을 넘나드는 이 코인만의 특징이 사라졌다고 보기에는 아직 좀 이른 단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전날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침공이 있자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총재가 전자화폐 발행 그리고 전자지갑 충전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전자화폐라든지 전자월렛을 사용하면은 이 국고를 해외 반출을 시도하는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여기에 또한 비트코인도 비슷한 용도로 사용될 수가 있지만 이 중앙은행 총재가 이처럼 단호한 입장을 보인 것을 감안한다면은 이 역시 막힐 가능성이 있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활용할 여지가 있는 것은 또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군요. 또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지금 러시아가 서방 세계의 제재를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이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서방의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에서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이제 도구로 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이 주도하는 이제 서방의 경제 규제가 본격화되면 이제 아까 잠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얘기도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이 경제 규제가 본격화되면 암호화폐의 활용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사실 이제 비트코인에 이은 두 번째 이제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의 경우 이더리움을 창시한 이 비탈릭 부테린이 러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보고 이 비탈릭이 이제 만감이 좀 교차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제 러시아어로 직접 트윗을 작성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이 트윗 내용을 보면은 이더리움은 중립적이지만 나는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러시아의 공습을 비판한 것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또 근데 어찌 보면 이는 이제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규제 회피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본인은 이를 반대한다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역시 이렇게 보니까 코인 시장은 주식 시장과는 참 다른 것 같습니다. 네네. 코인 시장도 어렵고 주식 시장도 어려워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 비트코인이나 다른 가상자산이 이런 진화적 리스크에서 이제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을 또 아예 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전에 또 그와 비슷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다른 금융자산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과 닮아가는 모습을 이번에 여과 없이 드러낸 만큼 다른 금융자산처럼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을 또 염두에 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비트코인 가격은 이제 지난 한 해 이제 관심 있는 분은 이제 주시해 보셨겠지만 작년에 큰 폭으로 급등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연말부터 이제 약세를 보이기 시작해서 일각에서는 이제 약세장에 들어선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와 맞물려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3만 달러, 그러니까 즉 3,600만 원도 밑돌 수 있다고 분석을 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과 서방의 경제 규제가 일단 한 단계 좀 정리가 돼야 비트코인의 가격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좀 더 명확하게 전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뭐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로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모든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코인 시장에서도 심리의 영향은 막대한 것으로 보이네요. 코인은 믿음이라고 하지만 믿음을 흔드는 것이 심리임을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이수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영 매경닷컴 기자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